제발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란 말입니다. 사우디 왕실 직속 비서관이 수자원청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섭씨 52도. 에어컨조차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리야드의 지옥 같은 정오. 전 세계 물시장을 주무르는 거물들 사이에서 루카스 부사장은 오만한 미소로 한국의 명패를 훑어봅니다. 첫 72년 역사에 우리 유럽이 여기 있는데 감히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한국이 이 거대 프로젝트를 맡겠다고요? 그의 서늘한 비아냥에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의 박준호 부사장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펼칩니다. 그 안에는 유럽의 자존심을 단숨에 박살내, 아니 전 세계가 경악할 47년 사막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죽음의 사막에서 어떤 기적을 준비해온 것일까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이드 알 하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청에서 18년을 일하며 이 나라 3,500만 명의 생명줄을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기술을 싸구려 장난감이라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감히 물의 성역에 발을 들이냐며 그들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지곤 했죠. 제 무지가 사우디의 운명을 그르칠 뻔했다는 사실이 저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오만했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리야드의 정오는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지평선은 아지랑이가 아니라 마치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일렁입니다. 섭씨 52도. 에어컨이 비명을 지르며 찬바람을 쏟아내지만 유리창 너머의 열기는 제 심장까지 타버릴 듯 압박해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왕실의 직인이 찍힌 육중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 네옴시티의 수자원 인프라 파트너를 선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나라 사우디에는 강이 단 한 줄기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연간 고작 59mm에 불과하죠. 서울에 내리는 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적은 양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3,500만 명의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 아이들을 씻기는 물, 병원의 투석기를 돌리는 그 소중한 물의 97%가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 담수화 시설이 단 48시간만 멈춘다면 사우디는 그 즉시 정지합니다. 석유가 이 나라의 불을 상징한다면 물은 이 나라의 심장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이곳 리야드로 쏠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리츠칼턴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룸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장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대추야자 향이 은은하게 퍼지지만 그 속을 채운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민합니다. 문이 열리고 172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물 산업의 제왕 베올리아의 루카스 헤르만 부사장이 들어옵니다. 큐 90cm가 넘는 거구의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이 구역의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악수를 할 때 상대의 손을 위에서 아래로 감싸주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루카스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제 시선을 끕니다. 한국의 박준호 부사장입니다. 루카스의 화려한 브로슈어나 태블릿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앞에는 낡은 가죽 서리철 하나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루카스의 기세에 눌리지도 그렇다고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고요하게 앞을 응시합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게는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제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립니다. 8살 무렵 리야드 남쪽의 담수화 시설이 고장나 사흘간 물이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배급소 앞에 줄을 섰고 온 가족이 고작 20리터짜리 통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갈증에 목이 타들어가던 그 사흘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은 그저 거대한 무덤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루카스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소이용, 클레르, 명확히 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물은 유럽의 역사이고 베올리아의 자부심입니다. 1853년에 세워진 우리 회사가 전 세계 1억 명에게 물을 공급할 때
여기 있는 다른 누군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박준호 부사장을 향합니다. 네옴시티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유일한 상식입니다. 루카스의 말에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협차십 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그만큼 압도적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루카스와 같은 유럽 거물들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전자제품이나 가전기기를 잘 만드는 나라일 뿐 이런 거대 인프라를 감당할 그릇은 아니라고 단정지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 라시드가 제 귀에 속삭입니다. 서건보님, 저 데이터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숨기고 있는 숫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시드의 말에 저는 박준호 부사장을 다시 봅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손은 낡은 서류철에 첫 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루카스의 화려한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박 부사장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마치 이 사막의 모래폭풍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눈빛입니다. 저는 예감합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제가 18년 동안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럽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 너머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난 47년 동안 이 사막에 어떤 뿌리를 내려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고요한 한국인이 꺼내놓을 첫 번째 숫자는 무엇일까요? 회의실의 열기는 52도의 바깥 공기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루카스 부사장이 다시 단상 앞에 섭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듯한 위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단상에 선 그는 슬라이드의 첫 장을 넘깁니다. 화면 가득 큼지막하게 적힌 숫자 1853. 그 숫자가 나타나자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루카스는 그 반음을 즐기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명확히 합시다. 우리 베올리아가 나폴레옹 3세의 침령으로 세워져 유럽의 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루카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슬라이드에는 베올리아가 전 세계 69개국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 지도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1억 1,1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숫자, 연간 매출 43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위원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루카스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듯 시선을 테이블 끝에 앉은 한국의 박준호 부사장에게 고정합니다. 네옴시티는 사막 위에 세워질 인류의 미래입니다.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물을 만들어내야 하죠.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혈관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웃음 섞인 어조로 덧붙입니다. 가전제품을 조립하거나 배를 만드는 기술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경험도 역사도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루카스의 노골적인 비하 발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의 동료 위원들도 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협차십 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유럽의 세련된 기술과 화려한 실적 앞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역시 베올리아인가? 한국은 아직 무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인 제임스 스컷이 안경을 고쳤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프리거 부사장, 베올리아의 역사가 깊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사막은 유럽의 강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당신들이 제안하는 시스템이 단 1분의 멈춤도 없이 가동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임스의 날카로운 지적에 루카스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루카스는 곧장 대답합니다. 우리는 150년 넘게 전 세계의 온갖 변수를 겪어왔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본사의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요. 하지만 루카스의 대답은 기술적인 자신감일 뿐 사막 현장의 절박함을 아는 제 귀에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사막은 이론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래바람 한 번에 모든 센서가 마비되고 50도가 넘는 열기에 정밀 장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는 곳이 바로 여기 사우디입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박준호 부사장을 봅니다. 그는 루카스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제임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르차를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입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이제 각 기업의 사우디 현지 실적을 검증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이죠. 루카스는 자신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몇몇 프로젝트를 나열하며 여전히 거드름을 피웁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스크린에 뜨는 순간 루카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사우디에 처음 진출한 연도와 누적 프로젝트 숫자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베올리아는 2001년. 하지만 그 아래 적힌 한국의 이름 옆에는 1978년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루카스가 비웃던 한국은 이미 47년 전부터 이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낮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협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루카스에게 사우디에서의 4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박준호 부사장이 처음으로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도 오만한 미소도 없이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우리는 172년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래를 씹으며 버텨온 47년의 세월은 있습니다. 루카스 부사장님, 당신들의 본사가 파리에 있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사막의 뜨거운 볕 아래서 용접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루카스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물잔에 손을 뻗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의실의 주도권은 172년의 유럽이 아닌 47년의 사막을 지켜온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나시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차관보님. 이제 진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결코 말하고 싶지 않았던 한국만이 가진 그 경이로운 복구율의 비밀 말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이제 곧 이 사막이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전율 돋는 진실이 한꺼풀 더 벗겨질 것입니다. 루카스 부사장이 다시 단상 위에 올라와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스크린에는 사막의 가혹한 환경에 대응하는 베올리아의 첨단 코팅 기술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뜹니다. 그는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엽니다. 명확히 합시다. 사우디의 사막은 장비를 부식시키는 염분과 스케일링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베올리아는 자체 개발한 항구식 코팅으로 필터의 수명을 40% 이상 연장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72년을 버텨온 힘입니다. 그의 대답은 교과서처럼 완벽합니다.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대답이 얼마나 현장의 생생한 고통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인지 말입니다. 그때 박준호 부사장이 다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이번에도 화려한 그래픽 대신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거대한 설비가 시커먼 모래더미에 완전히 뒤덮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처참한 모습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루카스 부사장님, 유럽의 깨끗한 연구실에서 염분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사진 속 현장에서 모래를 씹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사우디 동부 해안을 강타한 초대형 모래 폭풍 하부부의 실제 기록입니다. 그가 사진을 가리키자 루카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박 부사장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속 120km로 몰아치는 모래바람은 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가 되어 기계의 모든 틈새를 파고듭니다. 아무리 정밀한 코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모래 입자들은 전자회로를 태우고 센서를 마비시키며 거대한 밸브를 돌덩이처럼 고착시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누가 더 끝까지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박 부사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충격적인 막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2019년 하부부 폭풍 당시 사우디 전역의 담소화 시설들이 멈췄던 시간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루카스의 베올리아를 포함한 유럽계 기업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평균 72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프랑스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우디의 수도꼭지는 바짝 말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옆에 선명하게 박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운영시설 정지시간 4시간. 루카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지브브이 시간과 서시간. 이건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의 차이입니다.
기술 자문위원 제임스 스컷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형 플랜트가 모래 폭풍을 맞고 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다고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겁니까? 제임스의 질문에 박 부사장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피와 땀입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이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지시할 때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52도의 폭염 속으로 직접 뛰어듭니다. 장비가 모래에 묻히면 맨손으로 파내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직접 용접기를 잡고 밤을 지새웁니다. 본사에 물어보고 결제를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우리 형제들이 마실 물이 끊겼는데 말입니다. 박 부사장의 일갈에 루카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립니다. 첫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유럽의 자존심이 한국인들의 지독한 현장 근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박 부사장은 루카스를 정면으로 음시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루카스 부사장님, 물은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척박한 사막 한복판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72시간 동안 서류를 뒤적일 때 우리는 4시간 만에 생명수를 다시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켜온 진짜 실력입니다. 회의실은 이제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루카스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첫날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패배감만이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저 옆에 앉은 라시드는 이미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차관보님, 들으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제 아버지가 말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뜨거운 무언가로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껏 저는 유럽의 브랜드와 역사만을 맹신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첫 72년의 역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막의 진실을 한국은 지난 47년 동안 온몸으로 부딪히며 증명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네옴시티의 물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숫자로 사기치는 장사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수를 지켜낼 진짜 파트너를 말이죠. 박준호 부사장이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낡은 서류철 속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위대한 힘. 그 전말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박준호 부사장이 터뜨린 서시간의 기적. 그 뜨거운 진실이 에어컨의 냉기마저 집어삼킨 것이죠. 협차 1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루카스 부사장은 이제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의 앞에 놓인 화려한 태블릿 PC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30년 넘게 물산업의 거물로 굴리며온 그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 한국인들의 근성 앞에 처음으로 항복을 선언한 순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평가 총괄로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왕실 위원들과 기술 전문역 제임스 스콧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립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늘게 떨려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인 네옴시티의 수자원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술력, 자본력, 역사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박준호 부사장을 바라봅니다. 그는 여전히 경솔한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이 나라 사우디에 강이 없고 호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멈추면 석유는 그저 시커먼 기름덩어리일 뿐입니다. 물이 멈추면 사우디의 심장도 멈춥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는 본사의 결제를 기다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형제입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거기엔 제가 어젯밤 라지도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정리한 최종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47년 전, 이 땅에 고속도로가 단 한 줄기도 없을 때 한국인들이 처음 왔습니다. 그들은 50도의 뙤약볕 아래서 모래를 씹으며 우리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들, 딸들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막의 시련을 가장 잘하는 이들이 사막의 미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의 최종 파트너는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쌉니다. 박수 소리도 한우성도 없습니다. 대신 위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호 부사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말없이 박 부사장의 거친 손을 맞잡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악수가 아닙니다. 50년 전부터 이어져온 깊은 신뢰에 대한 경의입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루카스 부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호 부사장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루카스는 한참 동안 박 부사장을 바라보다가 허리를 굽혀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소영, 클레르, 명확히 합시다. 제가 틀렸습니다. 역사는 책에 기록되지만 진정한 실력은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이군요. 오늘 한국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첩 72년. 유럽의 자존심이 한국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제 곁에 있던 라시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자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습니다. 낮에 뜨거웠던 열기는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호텔 앞 매끄럽게 닦인 8차선 도로를 내려다봅니다. 50년 전 한국인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깔았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들이 닦은 길 위로 이제 그들이 만든 맑은 생명수가 파이프를 타고 흐를 것입니다. 박준호 부사장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차관보님, 우리 한국인들은 이곳을 한 번도 타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우디는 아버지가 지킨 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집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칩니다. 삼정보백만 사우디 국민의 목숨을 지켜준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한국인들의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해안선에서는 한국이 만든 거대한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맑은 물이 되어 수도꼭지마다 콸콸 쏟아질 때마다 우리 사우디 사람들은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그 물 한 방울마다 50년 전 모래바람을 견뎠던 한국인 아버지들의 땀방울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한 우리의 형제입니다. 사막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사막 위에서 내려간 기적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우디의 척박한 땅에 생명수를 흐르게 한 건 단순히 차가운 기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가족을 위해 낯선 타국 땅에서 모래바람을 견디며 길을 닦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일궈오신 그 피땀 어린 세월이 토양이 되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의 심장을 지키는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삶의 궤적 자체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자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격려를 나눠주시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랑이자 존경과다 마땅한 영웅이십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승리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